인플레 둔화와 공급망 안정 등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지 않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내년부터 메디켈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분과 재산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증세가 일주일 이상 가면 그건 감기가 아니고 감기로 위장한 겨울철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철 알레르기 구분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연말연시 3주 동안 40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날의 앵커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첫 소식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부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플레 둔화와 공급망 안정 등으로 수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지 않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이제는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체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뺀 실효금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2% 정도인 실효금리가 더 상승하면 경제성장 둔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4년 중순까지에는 아마 한 3차례 정도를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죠. 더구나 국제 공급망 안정으로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고 렌트비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인플레 둔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연준이 3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를 겪지 않고 나아지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소프트 랜딩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연말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도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게 경제 성장률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시장은 매물이 늘어나 거래는 활성화되고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새 자동차 보험료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새해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보험료는 2,014달러로 19%나 뛰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있을 거라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오르고 있는 데다 차량 절도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들의 손실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인상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기상 악화와 코로나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형 보험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내년에도 보험 가입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메디켈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집니다. 나이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일반 메디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보유재산 한도까지 폐지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보유 재산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었던 캘리포니아주의 시니어 메디켈 의료보험. 개인은 13만 달러, 그리고 부부는 19만 5천 달러까지만 메디켈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메디켈 신청 대상이면 보유 재산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니어 메디칼의 경우에는 수입뿐만이 아니고 재산, 보유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심사를 하는 대상이었는데 개인은 13만 불, 부부는 19만 5천 불까지 이제
재산을 보유하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아예 이제 이 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서류 미비자에 대한 메디켈 혜택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류 미비자의 경우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이어야만 일반 메디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26세에서 49세 나이의 서류 미비자라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일 경우 일반 메디켈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이제 일반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미비자라든가 아니면 신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 메디칼이나 임신 메디칼이라는 이런 제한적인 메디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요. 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서 나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일반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메디켈 플랜도 LA 카운티의 경우 주요 플랜이 기존 헬스넷과 LA 케어에서 카이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헬스넷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될 수 있어 내용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현재 가주 주정부와 각 카운티 보건국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우편을 통해 통보하고 있어 해당 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기 증세가 일주일 이상 가면 감기로 위장한 겨울철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감기와 겨울철 알레르기는 증상이 너무 비슷해 잘 구분해 대처해야 합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일주일 이상 가면 겨울철 알레르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통 감기와 겨울철 알레르기는 기침과 재채기, 그리고 콧물과 코막힘 등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철 알레르기 환자는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감기는 인후통으로 시작돼 미열이나 몸살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는 미열이 없고 눈과 코가 가려운 증상을 보입니다. 알레르기 전문가들은 겨울철 알레르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겨울철 알레르기는 진먼지와 실내 곰팡이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intertime allergies can be related to the indoor allergens, which include dust mites, cockroach, indoor mold, and then animals, especially pets. I think we get so busy during the wintertime and around the holidays that we forget to take our medications. 반려동물이 있다면 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핀 곰팡이가 겨울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If it's a new tree, there might be some mold related to that. So when people bring that into their homes, that can be a problem. If you have an artificial tree, if it's been stored away, that too can have accumulation of mold and or dust mite allergies. 겨울철 알레르기에 대처하기 위해 제습기 사용과 주기적으로 집 청소하기, 그리고 반려동물을 자주 씻어주는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매트레스와 베개에 알레르기 방지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기 또는 겨울철 알레르기가 혼동될 경우 병원을 찾아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여행 다녀오셨거나 떠날 계획이신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인 LA 국제공항의 경우 올해 꾸준히 승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X 측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의 기간 동안 40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나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내년에는 더욱 큰 폭의 증가세가 있을 것으로 공항은 기대했습니다. 공항은 연말연시 더 붐비고 혼잡할 수 있다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1살 한인 소년이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 화제입니다. 엘레바마주 몽고메리 카톨릭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이지한 군은
최근 명문 주립대인 5번 대학교 몽고메리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군은 지난해부터 스펠링비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했고 3학년 때부터 엑셀러레이티드 리더 프로그램에서 현재까지 미 전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영재성을 발휘했습니다. 이군의 어머니 임혜연 씨는 이군은 1살이 되기 전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해 매일 하루 책 10권을 읽어줬으며 3살 때부터는 스스로 영어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지한 군은 4세 때 영재 판정을 받았고 6살 때 IQ 160으로 멘사 회원이 됐습니다. 이 씨의 부모는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대학을 보내기보단 폭넓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경찰이 마약범들이 있는 곳을 급습해서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 페루의 경찰들이 크리스마스에 맞춘 위장 작전으로 범죄자 검거에 나선 것입니다.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산타 복장에 인형 모자까지 쓴 남성이 급히 대형 망치를 집어듭니다. 철문을 향해 다가가더니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철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자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망치질에 나섭니다. 잠시 뒤 건물 진입에 성공했고 산타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이 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이 건물 안에선 마약이 담긴 걸로 보이는 비닐봉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감시망이 치밀한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 지역 주민들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경찰이 산타로 위장해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Hecho que ha pasado desapercibido por los lugareños de este distrito, toda vez que este lugar donde se expende la droga es inaccesible. 현지 시간 지난 23일 영상이 공개된 이번 작전에서 페루 경찰은 마약 판매 혐의로 30대와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앞서 페루 경찰은 지난 2020년 성탄 시즌에도 산타와 요정 복장을 한 경찰관들을 투입해 용의자를 체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영화 캐릭터로 분장한 요원들을 보내 마약 밀매범들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춘 페루 경찰의 위장 전술에 마약 판매 용의자들은 꼼짝없이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구글이 조만간 직원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직 개편에 들어갈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AI를 도입하면서 기본 직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해석했습니다. 광고 판매 부문의 대규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인데 구글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의 광고에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존처럼 많은 직원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이번 개편에 해고가 포함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AI 활성화로 인한 대규모 해고의 시작으로 풀이될 수 있어 IT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리비를 한국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계획일 뿐이며 일본 수산물을 규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강요 회의를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 등을 가리비 수출 시장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輸出先国の多角化を進め、政府一体となって輸出促進の取り組みを強力に進めていく必要がございます。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자 대체 시장으로 한국을 거론한 겁니다. 일본산 가리비는 중국 수출량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중국 의존율이 높은 수산물입니다. 일본 정부는 가리비 전체의 연간 수출량 목표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한국에 370억 원, 유럽연합에 410억 원, 태국과 베트남엔 각각 220억 원, 50억 원어치를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일본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일일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일본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100년 전 간토 대지진 직후에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학살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공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분노한 일본인들이 조선인 40여 명을 숨지게 했고 이것은 불법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육군기관이 간토 대지진 당시 상황을 작성해 육군성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사이타마현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구마가야 연대지부 사령부가 작성했습니다. 대지진 3일 뒤인 1923년 9월 4일, 경찰서로 이송되던 조선인 200여 명 가운데 낮에 이동하지 못한 40여 명이 밤이 되자 살기를 띤 군중에 모두 살해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을 밤에 이송하면 어두운 곳에서 모두 살해되는 참상을 보게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진 직후 조선인 방화 폭동설이 돌자 보호 명목으로 조선인들을 경찰서 등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조선인의 습격, 방화는 없었다. 독을 우물에 넣었다는 것도 듣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조선인 습격, 방화 소문이 적어도 해당 지역에선 사실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문서는 일본인들의 학살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적시했고 조선인 관련 유언 비어를 믿는 일본인을 무지몽매한 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기록한 이 공문서는 일본의 한 언론인이 방위성 사료실에서 찾아냈습니다. 지난 9월 가나가와현 학살 자료를 분석한 서적이 출간되고 사이타마현 학살 정황이 담긴 기록이 나와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政府として調査した限り、政府内にお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 실제 관련 문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학살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달에 독립운동가에 32년 만에 처음으로 선정된 뒤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독재를 한 것을 두고 독립운동은 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뒤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부는 만시지탄, 오히려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탁월함을 보여준 분이라서 이번에 뒤늦게나마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것 저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달에 독립운동가 명단에 32년 만에 이름을 올린 건 그만큼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1년에 쓴 일본 내막기라는 영문책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저술활동과 강연 등을 통해서 이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쳤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도 이 민주주의 토대와 경제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반면에 삼선 제안을 철폐하는 이 4.4 오입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로 이어진 이 장기 독재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돼서 결국 미국 망명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공산당 척결을 내세우면서 제주 4.3 학살 등의 비극이 일어난 건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번 선정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기여가 친일, 독재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현 정부 인식이 반영된 건데 역사 정상화다,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역사 정상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향된 시선, 비틀어진 역사관을 걷어내고 국민에게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새로운 군인 정신교육 교재를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의 독재 부분을 삭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한국의 유명 복음성가 CCM 공연팀 제이어스와 러빙워십이 남가주를 찾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의 유명 복음성가 CCM 공연팀 제이어스와 러빙워십이 남가주를 찾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LA 다운타운과 22, 23 양일간 애나하임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공연마다 한인은 물론 타인종 관객 1,400여 명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이어스와 러빙워십의 이번 콘서트는 한국 CCM 공연이 새로운 한류 문화 장르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2024학년도 첫 번째 학기 접수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층 정문에서 접수 가능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번호표가 배부됩니다.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 학기에는 소묘기초와 공예교실, 그리고 요가와 시니어 근력운동 등 7개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내년 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연수단을 모집합니다. 한인 1.5세와 2세들이 모국 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갖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니아와 커네티컷 소재 학교 8학년과 9학년, 그리고 10학년 재학생입니다. 쿡카운티 삼림국이 주민투표로 확보한 4천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녹지공간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림국은 또 토종나무들의 성장을 위해 외래종 번식을 막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경찰 자문위원회 조지아 지회가 지난 토요일 임원 위촉식을 갖고 박청희 명예회장과 샌디서 사무총장, 그리고 이지연 홍보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샌디서 사무총장은 앞으로 많은 청소년 회원을 모집해 경찰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SBS 아메리카를 검색하면 채널로 연결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